이 고용보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해 나와요. 그냥 법들은 그냥 매해 나온다 보시면 돼요. 5대 보험이라 이제 보험에서 하나씩 나온다라는 거죠. 자, 매해 이제 나오는데, 자, 고용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실업에 대비해서 이 보험을 드는 것이 이 고용보험이죠. 이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험을 옳은 것. 자,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 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시설. 자, 사회복지 시설들은 3년마다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용보험이잖아요.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평가를 하긴 하겠죠. 뭐 평가를 안 하진 않을 텐데 이런 뭐 3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2번. 국가는 매년 보험에서 하는 비용의 20%를 특별 회계 부담을 해야 된다. 20%를 특별 회계 부담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20%를 회계에서 부담해. 국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1조를 썼다. 그러면 2천억을 이 국가가 부담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0%를 했는데 이 고용보험도 부담을 해줍니다. 고용보험도 부담하긴 하는데 이 법에 뭐라고 있냐면 그런 20%, 30%, 4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매년 그 예산의 범위에서 그냥 그 비용을 그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요.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부담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이 건강보험은 5년마다 계산을 다시 하고요.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1년에 20%더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건강보험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의료에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20%를 부담해라. 이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피보험자는 이 법에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다음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아니죠. 고용된 날에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이죠. 그 달. 뭐 예를 들어 12월 29일 날 입사했다. 그럼 12월 29일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1월 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12월 달부터 고용보험에 들어가죠. 근데 보통 뭐 29일 뭐 이렇게 입사는 하진 않으니까. 내가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가 12월 18일이거든요. 12월 18일. 그래서 12월 18일 날 입사해서 12월 달부터 모든 그런 보험이라든지 규정들을 다 받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처럼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 고용된 그 달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4번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부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실업급여에 들어가는 것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그 금액이 너무 적고 실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왜 그러냐면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는 게 맞긴 하는데 이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그렇죠? 요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급여 이런 거 뭐 육아기 단축급여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용안정 직업개발 사업은 사업주 100% 비용을 납부하는 거죠. 이거는 산재보험과 다른, 산재보험은 모든 급여가 이제 사업주가 100% 내지만 이 고용보험에서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옳은 거니까 5번이네요. 5번이 옳은 겁니다. 자, 2번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이에요. 육아휴직. 이거는 1년을 받을 수 있죠. 자,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부터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뭐가 없어지냐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요 단어가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18개월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집니다. 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피보험 기간이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만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18개월. 이전 피보험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18개월은 없어져요. 18개월은 없고 180일. 그래서 근무한 날짜, 월화수목금 이렇게 채가지고 보통 한 9개월 정도 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9개월 정도 일해야 이게 180일이 맞아요 라고 얘기해요. 6개월만 일하는 게 아니라 9개월 일해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피보험 단위가 아까 이야기한 180일이지 18개월이 없어졌습니다. 18개월 단위가 없어졌어요. 법이 바뀌어서. 자,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네요. 1번. 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이런 범위 단위가 없어지고 18개월은 없어지고 이제 180일 이상만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만 되면은 납부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자, 2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에 이직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네가 지금 휴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직을 했다고? 라고 이제 괘씸한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더 좋은 직장이 나와서 이직을 할 수 있는데 이직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러면 세금 문제도 있고 왜 그러면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들어가면은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이런 세금 납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육아휴직 언제 어떻게 하고 그 금액들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육아휴직을 뭐 10개월 받는다고 했지만 뭐 6개월 만에 취업했다 그러면 4개월치 안 줘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직을 했으면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3번. 직업안정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취업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그렇죠. 조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조사할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조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사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맞는 건지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방금 이야기한 거죠. 지급하지 않아요. 왜 이제 이직했는데 뭐. 너가 이제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아이를 보는 거야. 아이를 보고 네 자녀를 보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네. 내가 아이를 보니 일을 하지 못하니까 너의 소득을 조금 보전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육아휴직급여인 거예요. 근데 너 이직했네. 이직해서 너 돈 벌고 있네. 그러면 안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직업안정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에게 급여를 받은 전체 육아휴직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명할 수 있어. 왜? 거짓으로 육아휴직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물론 이제 신청해도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아기의 나이가 지나서 안 되긴 하는데 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 또 다시 일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육아휴직 받은 급여 있지? 내놔. 다시 내놔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시 줘라. 라고 이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18개월이 없어져서 이 피보험당의 통산 180일 이상만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번. 고용보험법상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취업 촉진 수당입니다. 취업 촉진 수당은 이광조직이에요. 이광조직. 이광조직. 자, 이주비, 광역, 구직, 활동비, 조기 재취업 수당. 자,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주직. 자, 그러면 이주비는 뭐냐? 우리 먼저 광역구직 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라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직업 안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홍길동 씨 여기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취업하려고 하지 말고 A라는 시에 가세요. A라는 시에 가서 B라는 기업이 지금 사람을 뽑고 있으니까 거기 면접 보고 거기 취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타 지역 가서 이제 광역구직을 한다고 구직 활동을 한다고 해서 광역구직 활동비를 주게 됩니다. 이제 다 주는 건 아니고 누가 시켜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갔다 오라고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갔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안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았어요. 하루에 4만 원이에요. 하루에 4만 원. 자, 그런데 이제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고, 자, A라는 시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야, 면접을 잘 봤어. 그래서 취업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사 가야 되겠죠. 이주비. 그래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주비를 받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나 아직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이 먼저 됐죠. 자, 이럴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내가 만약에 6개월을 실업급여를 6개월을 받기로 했어요. 나이와 경력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70일. 270일이면 3, 9, 27, 9개월까지네요. 이제 9개월, 개월수로 얘기하지만 120일부터 270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한 2번 받았어요. 그래서 60일밖에 안 지났어. 180일을 받아야 되는데 60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럼 120일이 남았죠. 그럼 뭐냐면 조기 재취업 수당은 원래 받아야 될 날이 180일인데 요거에 50%를 사용하기 전에 50%를 사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다른 곳에 먼저 취업을 하게 되면 자 A라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게 되고 이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비용이 있어요. 120일치가 있었죠.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이제 120일치가 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120치 20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취업하는 바람에 200만 원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남은 50%, 요 금액의 50%인 200만 원,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을 다시 A에게 주는 것이 조기 재취업 수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익일까요? 둘 다 이익이죠. 자, A는 취업해서 수입이 있었는데도 1년 후에 100만 원 받아서 좋고 공단은 원래 2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나가니까 그것도 좋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모두 다 이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많이 볼 거예요. 어떤 플랜카드 같은 거에 보면은 플랜카드에 직업 훈련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훈련 학교 아니면 직업 훈련 학교. 네, 아무튼 이런 직업 훈련 학교 뭐 이런 데서 뭐라면 선반 베어링 이런 거 배우는데 뭐 몇 시에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면은 뭐 차비와 점심비로 얼마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에요. 그래서 식비와 차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는 이제 무료가 되니까 지원해 주니까 교육비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조기 재취업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 능력 개발 수당, 자, 구직급여. 자, 정답은 구직급여네요. 구직급여는 없어요. 구직급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구직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구직급여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원래 법령은 구직급여인데 우리가 이제 실업에서 받는다고 해서 그냥 실업급여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원래는 구직급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렇게 해서 이 취업촉진수당이 이광조직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번이 되겠습니다.